제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아파트는 남편과 함께 시작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착지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이곳에 홀로 남아 시간을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을 종종 떠올리곤 했어요. 그의 빈자리가 아직도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는 이 시간이 제게 유일한 평온을 주곤 했습니다. 아들이 종종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민수는 언제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를 챙기며 시간을 내주곤 했죠. 그가 저의 유일한 가족이기에 저는 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 아파트의 절반을 민수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어요. 그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며느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민수가 그 아파트를 받았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기쁘긴 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그때는 그저 제 걱정이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그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진 않았을까? 아직도 가끔 후회가 밀려오곤 합니다. 민수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몇 년 전 며느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그녀는 정말 밝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순수한 미소와 말투에 마음이 놓였죠. 민수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그들이 결혼식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속 깊이 축복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에도 민수는 자주 저를 찾아와 며느리와 함께한 일상들을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민수와 며느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수는 항상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민수가 며느리와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조금의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저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작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 생각했죠. 아마도 결혼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일 거라고 넘겨짚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민수에게 준 돈 덕분에 자신의 부모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준 돈은 민수와 며느리가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지. 며느리 부모님의 빚을 갚으라고 준 건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며느리의 미소는 밝았어요.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제게 한 말을 곱씹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할 뿐이었죠. 민수가 그 돈을 그렇게 사용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게는 그저 당혹스러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구름이 많고 바람이 세게 불던 날이었어요. 마음이 복잡해지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집으로 불러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민수가 도착했을 때 저는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무덤덤했지만 제가 며느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실을 인정하더군요. 민수는 제가 준 돈이 며느리의 부모님 빚을 갚는 데 쓰였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우리 가족의 일부라며 그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어렵게 모은 돈이 그들의 빚을 갚는 데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수의 무심한 태도와 당연하다는 듯한 말에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민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어요. 민수에게 앞으로는 며느리, 부모님을 돕는 일을 그만두고 그 돈을 자신과 며느리의 가정을 위해 사용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말하면서요. 민수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그를 다시 설득했는지 또다시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민수와 며느리 사이에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민수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저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말이 허공에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민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믿었던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의 말만 듣고 제가 아닌 그들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민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노력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처음 마련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가졌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제게 했던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랐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화는 항상 같은 내용이었어요. 또다시 며느리, 부모님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며 도와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두 번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요구는 늘어갔어요. 제가 준 아파트 절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잘못했나, 왜 이리도 끝없는 요구를 받아야 하는가 싶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 아니면 더 나빠지기만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제 삶이 그들의 요구에만 맞춰져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럴 때면 방 안의 고요함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다정했던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저와 대화할 때도 차가운 말투를 사용하고 저를 마주할 때마다 멸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녀의 시선에는 더 이상 저를 향한 존경이나 애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단지 돈을 제공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죠. 며느리의 변화된 태도는 저를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고 대화가 오가는 일조차도 드물어졌어요. 그녀가 저에게 냉정하게 대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간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민수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와 민수 사이에 있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저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만을 원하고 있는 듯했죠. 가족이라는 의미가 퇴색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거실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으며 찍었던 그 사진 속에는 지금의 이 상황이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행복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조차도 저를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채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수를 집으로 불러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제가 그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었다고 말이죠. 제 마음속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이어 다시 그의 고집을 드러내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저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고 며느리의 편에 서서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믿었던 아들의 모습이 더 이상 그곳에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민수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에게 의사를 전하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민수가 스스로 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저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 선택이 가혹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제 결단 이후 민수와 며느리는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버렸다고, 가족을 배신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말은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지만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비난할지라도
저는 제 결정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할 때라고 믿었어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이 결정을 내리면서도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알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원망할지라도 제가 이 결정을 내린 이유를 알게 될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제가 모든 도움을 끊자 민수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저는 민수에게 모든 것을 끝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서운함이 비쳤지만 더 이상 제가 물러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저 한숨만 내쉬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 또한 저를 향한 원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제 결정을 바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집안에 스며든 조용한 정적은 오랜만에 저를 둘러싼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를 향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며 민수를 데리고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문을 쾅 닫으며 나갔고 민수는 말없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문 밖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떠남으로 인해 집 안에 남겨진 고요함 속에서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결정을 통해 결국 그들 스스로의 길을 가게 된 것이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자신들의 가정을 돌보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겠지만 제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민수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민수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결국 그는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도울 수 없었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홀로 지내며 다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척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민수와의 관계도 소원해진 뒤 집안의 고요함이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순간들이 이제는 저에게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민수와 며느리에게 얽매이지 않고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찾아낸 평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저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음을 깨달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가 코끝에 스치는 느낌도 차의 따뜻한 향기도 모두 평화로웠습니다. 얼마 전 민수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며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자신들의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의 글 속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감사의 말들이 가득했어요.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민수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올바른 길로 돌아섰다는 사실이 저를 안도하게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내린 결단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후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스스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민수가 보내온 그 편지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고 저는 다시 한번 그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도와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때가 오면 부모는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최선일 때도 있죠. 제가 내린 결단이 가혹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이었음을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을 성숙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